안녕, 릴쌤이에요. 의뢰가 하나 들어와서 영상을 남깁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 그동안 수능 연계교재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가, 모의고사가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불안한 마음에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2018년 3월달 모의고사.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순서 삽입 문제 37, 38, 39번을 쪼르륵 다 틀렸어요. 평소에도 이 부분이 가장 자신이 없었던 터라 고민이 되는 학생이 이제 패매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순서랑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문제도 어법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단서가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어법 문제 풀었을 때 이 사람의 출제 의도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사실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속에서 지시하는 대상을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일 수 있어요.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건 대명사, search,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서치는 그러한이에요. 서치 피플하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서 찾아서 그 뒤에 이제 문장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접이에요. 역접이란 건 무슨 얘기냐? However, but, yet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앞문장과 뒤에가 확 문장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문제 풀기 쉬운 방법은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를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크게 체킹을, 컴사로 체킹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네거티브였는데 갑자기 파지티브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이 역접이 들어가는구나.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학생이 문제를 푼 걸 제가 봤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순서 삽입 문제도 독해 문제잖아요. 해석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구문 독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이제 문장 끊고 이렇게 괄호친 걸 보니까 구문 독해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아마 어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부터요. 순서를 나타내는 문제죠. 뭐라고 했죠, 제가? 순서 문제는 그렇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 의도라는 건 대충 눈으로 스키밍을 쭉 해나가면서 꼭 여기에만 이제 단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쭉 해나가면서 뭐를 찾아야 돼요? 역접이 있거나 아니면 지시하는 거나 아니면 서치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답 어디에 있어요? 클로 찾았죠.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이 search learning을 빨리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자, search는 그러한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고 자, 여기 수식어가 나오는데 각주가 있죠. indiscriminate 무슨 뜻이에요? 마구잡이의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죠. selfish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마구잡이의 이기적인 학습은 어떻게 될 수 없다? 사회에서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C번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구잡이의 이기적인 어떤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누구의 위치? C번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C번을 빨리 찾아서 1, 2번에 공통점이 있죠. A번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적이고 마구잡이의 학습이 있어야 돼. 자, 3번은 누구? B번 뒤에 왔으니까 B번에 마구잡이의 이기적인 학습이 나와야 되고 자, 문제는 이제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얘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 문제 푼 거를 보아하니 4번하고 5번에 둘 다 체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야. 일단은 이 출제 의도를 파악했어. 그러한 러닝이라서 러닝이 나와서 이 뒤에 맞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각주로 나온 단어니까 적어도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러닝인지를 정확하게 봤어야 됐었죠. 잘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딱딱 체크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 4번하고 5번이랑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이기적인 학습이 나오는지. 자, 맨 처음 musicianship은
뮤지션십이 뭔지 몰라요. 고맙게도 중간에 이제 수식 처리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로 보여지는이에요. 특별한 기술로 보여지는 뮤지션십은 일반적으로 require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더 directed learning을 요구한대요. 자, 문제는 얘야. 이 directed가 selfish랑 관련이 되어져 있냐고요. 자, directed 무슨 뜻이에요? 지시받은이죠. 지시받은, 지시되어진이에요. 아시겠죠? 지시되어지고 통제받은 학습을 요구합니다. 이게 selfish랑 관련이 되어져 있나요? 관련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내가 드는 의심은 우리 학생이 이 directed를 직접적인이라고 해석했나라는 의심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렉트 콜 하잖아요. 다이렉트.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예요. ED가 안 붙었다고. 여기에 ED가 붙었다라는 건 뭐 의미하냐면 디렉트에 대한 PP를 말하는 거죠. 디렉트가 무슨 뜻이야? 지시하다, 가리키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4번하고 5번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4번하고 5번 절대로 답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다음 A번에 이제 selfish learning이 있는지 봅시다. 그는 단지 배우지 않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뭐를 배우지 않냐면 따다단 get along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get along with 하면 무슨 뜻이었어? 누구와 어울려 지내다잖아. 자, 그러면 세상에서 어울려 지내는 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뭐 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에 적응되는 것이다. 이것도 심지어 각조로 나온 단어예요. 자, 문화에 적응됐다라는 게 selfish예요? 아니죠. 그 사회 집단의 문화에 내가 스며들었다는 건데 이거 selfish 아니지. 그러면 몇 번 탈락이야. A번이 앞에 있는 1번하고 2번 탈락이네. 답 몇 번이에요? 3번. 사실 이거는 3점이라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건 3점이라고 하면 안 돼. 3점은 뭐냐면 B, C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적어도 오지선단에서 2개 정도는 나왔어야지 3점이지. 왜? 우리가 단서 이거 하나 가지고 찾았는데 하나 단서를 내가 더 찾아야 돼. 그러면 3점 인정. 아이 근데 얘는 사실 3점짜리도 아니죠. 일단 3번인데요. 자, B번이 정확하게 selfish learning이 있는지 봅시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는 아마도 배우게 될 텐데 오로지 그런 습관들을 어떤 습관들? 자, 대부분이 rewarding 나왔어요. 무슨 뜻이요? 유익한이죠. 유익한. 누구에게 유익해? 그에게 유익하고 또는 그에게만 유익한. selfish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3번 된다. 이해는 해요. 이거 4번하고 5번을 찍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 의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들었을 거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풀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의 특징이 모의고사 풀다가 시간 남아요. 시간 많이 남아. 그래가지고 감으로 그냥 쭉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 잘 나면 에이, 그냥 1등급이다 이러고 말았을 거야.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절대로 운에 맡기지 말고 정확한 단서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풀 때 갑자기 이거를 해서는 안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수학 공식 풀듯이 딱 앉아가지고 빨리 순서, 빨리 그 출제 의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딱딱 답을 찾아가는 그 연습을 평소에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번 볼까요? 삽입 문제였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클루는 they even ignored가 이제 클루였었어. 선생님 이게 어떻게 클루가 되죠?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해봐요.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다. 그럼 이 앞에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요? 그들이 뭐를 했다가 나와야 돼. 자, 일단은 they가 나오니까 이 앞에는 일단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요. 심지어 무시했다니까 무시하기 전에 뭔가를 했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거를 빨리 단서를 찾아보자고요. 1번 앞에 they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 탈락. 자, 그다음에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그들이 뭘 했다에 해당되는 게 있죠. They began to believe. 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어색해.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심지어 무시했다. 좀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무조건 답을 찍을 수는 없어. 그래서 2번은 일단 살려둘 거야. 자, 3번은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다. 이것도 어색해. 하지만 난 살려둘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그들이 동시에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다. 이것도 난 살려둘 거야. 왜냐면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찍어서는 안 되지. 정확한 단서가 올 때까지 난 끝까지 다 볼 거야.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사이를 그들이 뭐를 했다를 보려고 했는데 첫 문장에 뭐가 보이냐면 this 보여야 돼요. 이 만들어진 주장은이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 우리가 두 번째 단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갈립니다. This meta claim이 어디 있어야 돼? 사실은
4번 바로 앞문장에 this made a claim이 있어야 돼. 그 만들어진 주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주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누가 뭐를 해 하지 마라는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뭐다? 이 앞에 this made a claim이 없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4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 만들어진 주장은 was seen 보여졌는데 바로 대중에 의해서 as가 나왔으니까 뭐로써 보여줬다고 해야 되죠. 뭐로써 보여줬냐면 겁주는 전략으로 보여줬대요. That was 이거는 삽입절이에요. 실제 그러하기도 했지만이라고 해석하세요. 실제 그러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가짜 주장이라는 거죠. 겁주려고 한 거였고 실제로 진짜 겁만 줬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였냐면은 unmoved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클루 1만 봤을 땐 5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다. 이거 5번도 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클루 1만 가지고 했을 땐 답이 몇 번으로 갈려요?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립니다. 근데 클루 2번으로 이제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았을 때는 답이 뭘로 갈리겠어요? 그렇죠. 얘가 이제 4번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게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있는 문장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동시에 경험을 했는데 뭘 경험했냐면 더 낮은 위험을 경험을 했대요. 무엇에 대한 경험? 촛불이나 아니면 가스 등의 화재에 의한 더 낮은 위험을 경험했다. 이거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촛불이나 가스 등의 화재로 인한 위험 요소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주장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얘가 4번에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심지어 무시했는데 뭐를 무시했냐면 죽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가스 등 산업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 경고 누가 만든 거야? 가스라이트 인더스트리가 경고를 만든 거잖아. 겁주려고 만든 경고인지 한번 볼까요? 자, 누구한테 이 경고를 했냐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경고했어요? 전등이 유독성이 있는 광선을 뭐 한다고 방출한다라고 경고를 했대요. 뒤에 뭐 보면은 뭐 우리 그 스킨 컬러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겁주려고 하는 택틱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클루 1에서 그들이 심지어 뭐뭐 했다니까 그들이 뭘 했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에 걸리냐면 이제 클루 2를 발견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이 만들어진 주장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요. 더 쉬워, 더 쉬워. 왜냐면 뭐가 제일 쉽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접이 제일 쉬워요. and, yes이 나왔어. yes이 나오면 역접이죠. 그리고 and, yes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앞문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앞문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앞문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잠재력 있는 취재 대상자들은 협력하는 것이 누구랑? 기자와 협력하는 것이 still 나왔네요. 여전히 뭐하다? 여전히 그렇죠. 타협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일단 어휘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필기 좀 할까요? strike a bargain이 무슨 뜻이냐면 타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타협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해석이 안 돼가 좀 긴장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역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장 앞에가 네거티브고 이 문장 뒤에가 파지티브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앞에가 네거티브였을까 파지티브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취재 대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자들과 타협할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 앞에는 타협할 가치가 없다라는 네거티브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할 필요가 있으니까 뒤에는 파지티브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앞에는 네거티브고 뒤에는 파지티브야 라는 것을 박스 옆에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대충 스키밍을 통해서 네거티브인지 파지티브인지 파악만 하면 돼. 자, 1번 앞에 important way 중요한 방법이니까 파지티브죠. 자, 그래서 1번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provide 제공해준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대. 이거 뭐야? 파지티브죠. 자, 그러면은 2번도 탈락이야. 앞에는 분명히 네거티브여야 돼요. 네거티브와 파지티브에 딱 그 중간에 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2번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however이 나왔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 2번 앞에까지가 positive였잖아. 그럼 2번은 100% 무슨 문장이야? 100% 이거 네거티브지. 100%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3번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파악을 못했어. 아, 앞에가 포지티브니까 당연히 네거티브지라는 걸 파악을 못했어. 그러다가 해석을 하던 중에 얘가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취재 대상자들은 반드시 yield가 나왔네. yield는 내가 산출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자, 필기가 필요합니다. yield A to B 무슨 뜻이에요? A를 B에게 양도하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 대상자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제권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 기자한테 넘겨야 돼. 그럼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취재를 해갔어. 취재를 해갔는데, 예를 들어, 아, 나는 이런 거는 뺐으면 좋겠고, 어쨌으면 좋겠고, 이런 통제권이 나한테 없고 그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거 당연히 네거티브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긴장 빡. 3번이 답일 수 있어. 어떻게 돼야 돼? 3번이 파지티브여야 돼. 근데 3번 뒤에 바로 뭐 나왔어? 빅 리스크 나왔잖아요. 위험 요소가 엄청 크대는데 이게 어떻게 파지티브야? 우리 학생 3번으로 골랐죠? 아시겠어요? 네거티브입니다. 3번 탈락. 자, 그러면 여전히 이제 4번이 될 가망성이 높아요. 왜? 4번 뒤에 파지티브면 얘가 답이야. 앞에 네거티브 나왔으니까. 4번 뒤에를 봤더니 만일 뉴스 보도가 portray가 무슨 뜻이야? 묘사하던데 그들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해요? 사회적으로 일탈한 것으로 묘사를 한다면 자, 얘 일탈하다니까 네거티브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디비언트를 몰랐어요. 그러면 손 들어야지 뭐. 손 들고 있어야 돼. 두 손 번쩍 들고서 제 영상을 다시 보고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디비언트는 일탈한이란 뜻이에요. 이거 언제 했냐면 수능 특강에서 왜 그거 있지? 일탈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교실에 어떤 학생이 초코바를 갖고 왔어. 선생님이 안 혼내켰어. 근데 누가 패스트푸드 밀을 갖고 왔어. 근데 선생님이 학생을 쫓아냈어. 그럼 나머지 학생들이 뭐 한다고? 아,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거 학생들이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디비언트 단어야. 이 학생은 100% 수능 특강에서 디비언트를 공부를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지문을 풀었겠지. 근데 선생님 저 디비언트 때문에 틀렸어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4번 탈락이니까 5번밖에 안 되죠. 그러면 5번 뒤에 진짜 파지티브 있는지 볼까? benefits 나왔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앞에가 negative, 뒤에가 positive, 앞에 negative, 뒤에 positive. 답은 몇 번 된다? 5번 된다. 엄청 쉬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순서랑 삽입 문제를 어려워했었죠. 그러면 출제 의도 분명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최대한 어쨌든 출제 의도 파악하면서 풀려고는 했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따로 연구하고 따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위 감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감 사 먹어, 감 키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안하면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영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수능 특강, 연계 교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막 영어만 이렇게 잔뜩 하면 나머지 과목 놓치게 되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순서 삽입 문제 자, 세 문제면 몇 점이야? 8점 내지 9점이잖아.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예요. 어떻게 되죠? 10점 단위로 등급이 나뉘어. 이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고 어떻게 수능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의 투자는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거 보니까 쉬워 안 쉬워? 쉽잖아.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고 순서랑 삽입 문제만 틀렸으니까 순서랑 삽입 문제 다 맞으면 100점이겠네. 걱정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 영어 의뢰소는 학생들의 의뢰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면 정확하게 뭐가 부족했구나라는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EBS 연계교재나 아니면 내신 준비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왜 지문이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구나라고 높이 박수를 쳐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단편적으로 글로 이렇게 남겼었는데 그거 말고 영상으로 선생님들에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평준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